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후반 여자로 얼마 전에 이혼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결혼하기 전에는 세상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던 남편이었지만 결혼 후에는 돌변하더니 시어머니와 함께 절 못 살게 굴었기 때문이죠. 인간 자체가 최악이던 그 사람들에게 저를 내쫓을 때는 언제고 다시 돌아와 달라면서 애걸복걸을 하고 있는데요. 간호사로서 일해오던 제가 이 집안을 버린 사연에 대해 얘기해 보려고 해요. 너, 내가 퀵으로 보내준 사슴피는 먹었니? 그거 임신하는 데에 특효약이라고 하더라. 도착하는 즉시 먹고 어떤지 효능도 말해주고, 알겠니? 어머님, 요즘 세상에 누가 그런 걸 함부로 먹겠어요. 사슴피에 어떤 세균이며 기생충이 있을 줄 알고요. 하이고, 또 네가 그 딴소리 하면서 잘난 척 이시모 가르치려들 줄 알았다. 우리 집안에 의사 며느리가 있는 줄은 내가 미처 몰랐구나. 그래, 시어미 말에 개념 없이 반항부터 하고 대드는 며느리한테 좋은 약은 뭐 없니? 일단은 그것부터 해서 먹이게 말이다. 어머님이 하자는 것마다 제가 반대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정말 이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제가 의사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간호사니까 의료 지식은 아무래도 어머님보다는 많은 편이잖아요. 해로운 거 괜히 먹었다가 병 걸리고 업무에도 지장 생기고 싶지 않아서요. 할 줄 아는 거라곤 엉덩이 탁탁 때리다가 주사 놓는 거밖에 할 줄 모르는 게 무슨. 간호대 다닌다고 빚 생기면서 일해봤자 하등 쓸모도 없는 걸 왜 일하고 있다니? 우리 애처럼 형사 일하면서 범죄자 잡으면서 국가의 치안 유지에 힘쓰고 명예로운 직업이라면 모를까. 어설픈 지식으로 시엠이 가르치려 들기나 하는 그딴 직업으로 지금 자랑을 해대는 거냐?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의료적인 지식을 말씀드린 거였어요. 어머님이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저도 수긍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너보다 인생을 훨씬 더 살았으니까 인생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니? 그럼 인생 전문가인 이 CM이 말해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대답을 잘해야 할 거 아니냐. 무슨 말만 하면 사사건건 꼬투리를 잡아대니 아주 못 살겠구나. 그것도 너 좋자고 하는 일에 말이다. 저 이제 그이랑 결혼한 지 4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직은 20대니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젊다고 자신하다가 훅 가버리고 아이 가질 시기 놓치는 부부들이 한둘이 아니라더구나. 너야 별로 애 가지고 싶지도 않아 하니 괜찮겠지만 이대로 대라도 끊기면 그건 얼마나 끔찍한 일이니? 또 네가 한번 낳는다고 그게 반드시 손주일 거라는 법도 없지 않니? 4년밖에가 아니라 4년이나 라고 생각하면서 위기감을 좀 가져보거라. 답답해서 정말. 아버님 돌아가신 이후로 돼 있는 문제에 대해서 너무 저를 쪼아대시니까 그렇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널 쪼아댔다고 내가? 황당한 것도 정도가 있지. 길 가는 사람 잡고 물어보면 100이면 100. 네가 다 잘못했다고 할 일을? 네가 지금 하는 건 원씨 가문대를 끊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협박받고 있어서 괴로운 내 마음부터 먼저 좀 이해를 해주면 안 되겠니? 제발 나랑 재훈이 숨 좀 쉬며 살자꾸나, 응? 말도 안 되는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아이 낳기를 강요하시는 것도 모자라 몸에 좋다면서 먹기도 힘든 것들을 보내는 시어머니. 간호사인 저로서는 도저히 현실적이지도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내용이라 거절했을 뿐인데 그걸 가지고 제가 협조적이지 않다면서 태클을 걸어댔습니다. 넌 어떻게 된 애가 성질머리가 그렇게 더럽냐? 어른이 그냥 하라면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렇게 반항이 심하냐고. 뭐 대단한 것도 없으면서. 그게 무슨 소리야? 당연히 할 만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한 건데. 원래 빈수레가 요란한 법이라고 그랬어. 의사들이랑 병원에서 같이 일하니까
네가 의사라도 된 것 같지? 그 멋이냐? 명품관에서 일하는 직원들 중에는 본인들 지위가 대단한 것처럼 착각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다더니만. 네가 딱 그런 케이스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결혼 전에는 내 얘기는 무조건 오냐오냐 해주더니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변해? 당신 진짜 소름 돋는 사람인 거 알지? 원래 호르몬이라는 게 뿜뿜할 때는 좋아 죽다가도 그거 가라앉으면 관계도 시들해지는 거 몰라? 머리에 든 거 많다고 엄마한테 훈수질하던 게 이런 건 또 모르냐? 분명히 말해두는데 나는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이 집안 대 이으려고 들어온 것도 아냐. 우리 애를 가지고 싶으면 그에 걸맞은 태도를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허이고? 나중에 임신이라도 하면 아주 애 낳아준다면서 온갖 유세는 다 떨겠다? 사람 살리는 것도 좋고 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건 좋은데 세상에서 너 혼자만 잘난 사람인 척 구는 건 자제하자. 그 얘기 그대로 돌려줄게. 당신이야말로 세상에서 혼자만 잘난 사람인 척하는 거 자중해. 그러다가 언제 한번 뒤통수 크게 맞을 일이 있을 테니까. 왜? 바람이라도 피우게? 형사 남편 상대로 안 들킬 자신 있음 한번 잘해봐. 당신이야말로 조심해야 하는 거 아냐? 허구한 날 외박하고 집에 안 들어오는 사람이잖아. 나야 도둑이나 강도 잡는다고 그런 거고 치안 유지하는데 애쓰는 민중의 지팡이 좀 내버려둬. 지팡이에 후들겨 맞고 싶지 않으면. 말로야 외박을 하는 이유가 일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남편이 어딘지 수상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결혼 생활이 5년 차가 될 때쯤에는 외박이 더 잦아지는 것은 물론 아닌 척하지만 저의 눈치를 살피며 전화를 받는 등 의심이 될 만한 행동을 했었죠. 저는 병원에서 휴가를 받은 날 몰래 남편을 추적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떤 여자와 서로 주차장에서부터 껴안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신 이거 뭐야? 요즘 외박 자주 한다 싶더니 이런 여자랑 바람난 거였어? 뭔 소리야. 바람이라니? 으슥한 주차장에서 서로 껴안고 있는데 바람이 아니면 뭔데? 허튼 말로 빠져나갈 생각하지 마. 나 바보 아니니까. 진짜. 야, 너 바보냐? 피해자 앞에서 이렇게 나 자꾸 망신 줄래? 이분 스토커 피해자라서 내가 순찰 돌면서 방문했던 거였고 간밤에 또 스토커 놈이 헛짓거리하고 갔다길래 위로해드리고 있었던 거였을 뿐이야. 못 믿겠으면 경찰서 직원분들 시켜서 다 확인시켜 줄까? 보호받는 사람한테도 헛짓거리 하려면야 할 수 있겠지? 이봐요. 당신이 얘기 좀 해보세요. 스토커 때문에 겁나면 아무 남자나 껴안고 그러시나요? 저 정말 원형사님이랑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제가 밤새 많이 겁이 나서 불렀었고 너무 무서워서 그랬었던 것뿐이에요. 거봐, 당신이 지금 계속 겁주니까 피해자분이 더 스트레스 받으셨잖아. 나 일하는 데에서 방해하지 말고 얼른 집에나 가. 이 문제는 집에 가서 단단히 따질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아무렴 애가 보고 있는 데에서 저희가 바람을 피우겠어요? 3살짜리 애라도 알 건 다 아는 나이인데 보는 앞에서 바람을 피우겠냐고요. 서로 껴안고 있던 여자와 남편이 같은 말을 해대니 저는 긴가민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옆에는 애까지 있었으니 정말 바람을 피운 건 아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불륜의 현장을 발견했다는 생각에 확실한 증거도 없이 너무 대놓고 뛰어들었구나 하는 자책이 가득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며 시어머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저를 구박하기 시작했죠. 세상 창피해서 원. 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니? 피해자가 스토커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거기에 너까지 얹어서 또 괴롭혀야만 속이 후련하니? 우리 재훈이가 사정 잘 설명하면서 타이르지 않았으면 이거 소송까지 갈 일이었다. 입이 있으면 어디 한번 변명을 해보거라. 그만해, 엄마. 집사람도 이번 일로 나름 깨달은 게 있을 거야. 자기가 똑똑하다고 잘난 척 해봐야 헛똑똑이에 불과하다는 거 확실하게 알았을 거야. 어머님,
제가 헛다리 짚었을지도 모른다는 건 인정해요. 그런데 아직 확실하게 드러난 게 없다는 거지. 제가 오해를 한 건지는 모를 일 아닌가요? 생각을 해보거라, 생각을. 주차장에서 CCTV도 있는 곳에서 바람을 피우겠니? 3살짜리 애도 있었다며. 애가 애 아빠한테 본 거 잃을 수도 있는데 보는 앞에서 바람을 피우겠냔 말이다. 머리에 잘난 지식만 채우고 상식이라는 건 안 채운 거니? 여보, 당신은 자기 자신이 바보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당신을 바보 취급하면 스스로가 정말 그런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거 아냐? 요즘 점점 당신이란 사람의 지능부터가 실망스러운 거 알고 있지? 이런 식으로 능구렁이처럼 빠져나가는 거 언젠가는 발각나고 말 거야. 솔직하게 말하면 참작해서 용서해 줄 수도 있으니까 그냥 말해줘. 그러고 보니까 너 예전에 내 핸드폰 몰래 뒤적거린 적도 있었지 않냐? 그때도 헛물 켜고 내가 핸드폰 카톡 내역을 지웠다느니 헛소리 했었지? 너도 참 집요하다. 집요해. 당신은 늘 자기 자신이 옳은 사람이잖아. 늘 내가 잘못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어머님, 저는 여전히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해요. 임신 못하는 것 때문에 구박하시는 것부터 사슴피 먹으라는 것까지 하나같이 다 비상식적인 일뿐이라고요. 야, 미쳤냐? 엄마한테 이게 못하는 말이 없네? 얘 내버려 두거라. 어떻게 짓거리나 드러나 보게. 임신이 안 되면 저한테 불임의 원인을 전적으로 지울 게 아니라 당연히 남편도 검사를 해보고 문제가 있는지 아닌지 알아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만약 제가 원인이 아닌데도 이 방법 저 방법 저한테 아무거나 시도하다가 괜히 몸만 상하면 누가 책임을 지나요? 그럼 우리 애가 씨 없는 수박이라도 된다는 말이니? 세상에, 이게 미쳐가지고 못하는 말이 없구나. 나 군대도 현역으로 1급 나왔고 특수부대까지 나온 사람이야. 지금도 100m 달리기 하면 12초 후반 나오는 사람인데 장난 아니? 겉으로 보기에 건강한 거랑 내부에서 문제가 있는 거랑은 전혀 별개의 문제야. 솔직히 오늘 애 보고 나는 무슨 생각까지 한 줄 알아? 그 애가 나는 당신 애인 줄 알았다고. 하, 이거 뭔 미친 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그럼 내가 너랑 결혼할 때부터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얘기야? 미친 소리를 해도 정도껏 해야 들어주지. 그런 얘기 남들한테 떠들고 다니기만 해봐. 진짜 너 죽을 정도로 처맞을 줄 알아. 남들한테 얘기할 일 없으니까 걱정 마. 어차피 걔는 당신 아들 100% 아니니까. 무슨 말이야?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라도 있어? 당신 바보지? 유전에 대해서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거야? 당신도 그 여자도 둘 다 외꺼풀인데 애는 쌍꺼풀 짙게 있었고 3살짜리 애를 수술했을 리도 없으니까 빼박 당신 애는 절대 아니지. 귓볼도 그 여자나 당신이나 부착형인데 애는 분리형이기도 했고. 당연히 우리 애가 아닌 건 알겠는데 그건 또 무슨 소리니? 유전자는 우성 열성이 있는데 열성끼리 만났을 때 우성이 나올 확률은 없거든요. 외꺼풀이며 부착형 귓볼이며 둘 다 열성이라서 우성이랑 만나면 우성 특징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 여자 남편이 우성인 쌍꺼풀이며 분리형 귓볼을 아이한테 유전시켜줬다는 얘기죠. 그거 확실한 얘기야? 유전인자가 꼭 그렇게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나보고 바보라고 하던 사람이 왜 바보 같은 질문을 하고 앉았어? 열성끼리 만나서 우성이 나올 수가 없다니까? 뭐, 나도 과학자가 아니니까 100%라고까지는 안 하겠지만 애초에 애가 당신이랑도 닮지 않았고. 그렇구나. 덕분에 과학 상식 조금 알았다. 마누라도 가끔은 쓸모 있을 때가 있네. 그렇지? 그러니까 제발 나랑 병원 가서 검사 한번 받아보자. 임신 안 되는 게 꼭 누구 잘못이라는 걸 밝히고 싶어서가 아니라 원인을 알아야 확실한 해결책을 얻을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야. 병원 좋은 곳으로 예약 잡아봐.
그렇게까지 말하니 한번 확인은 해보고 싶네. 그동안은 귀찮다는 이유라든가 제게 문제가 있는 게 확실하다는 이유로 검사를 받지 않았던 남편. 그런데 그런 남편이 갑자기 검사를 받겠다고 하니 달가운 한편 의아한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곰곰이 반응이 이상했던 때를 떠올려 보니 스토커를 당하는 여자의 아이가 절대 남편의 아이일 리가 없다는 얘기를 했던 시점이었죠. 그 이유를 짐작도 할 수 없었던 저는 의문을 마음에 묻어둔 채 병원에서 남편과 함께 검사를 받았는데요. 얼마 뒤 검사 결과가 나왔고 아이를 못 가지는 문제의 원인이 남편에게 있음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정자증? 당신 이거 봤어? 나는 눈알이 없냐? 좀 닥쳐보라고. 나도 봤으니까. 뭐야, 당신. 왜 그렇게 까칠한 반응이야? 당신이 무정자증이라서 아이 못 가진 걸로 그동안 구박받았던 사람이 나야. 그럼 조금이라도 미안함을 보이는 게 상식적이지 않을까? 머리가 복잡해서 그러니까 좀 닥쳐보라고. 어머님한테는 당신이 말할 거야? 아니면 내가 말을 할까? 너 절대 이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말고 있어. 내가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가만히 좀 있으라고. 뭘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얘기는 해줘야지. 당신 반응이 정말 이상하다. 앞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나가면 좋을지, 어머님한테는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같이 논의할 생각을 해야지. 설령 당신 잘못이어도 세상 침착하고 뻔뻔하던 사람이 갑자기 왜 이래? 왜? 나는 그럼 무슨 철인이라도 되냐? 무정자증도 무정자증인데 해결해야 할 범죄 사건들 때문에 머리가 터질 것 같아서 그러니까 신경 꺼. 나 위하는 척하고 있지만 은근히 고소해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좀 닥치라고. 말을 너무 심하게 하네. 이게 당신한테 4년 넘게 헌신해온 아내에 대한 태도야? 그동안 내가 받았던 구박이며 스트레스 말도 못할 정도인데 어쩜 사과 한마디가 없니? 머리 터질 것 같으니까 일단 좀 닥쳐, 닥쳐. 닥치라고 좀. 남편의 뻔뻔하기 짝이 없는 태도에도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확실히 수상한 기색을 감지할 수 있었죠. 평소답지 않게 매우 흥분한 남편은 그날 집에서 술을 잔뜩 퍼마시더니 그 다음 날도 술을 마시고 그 다음 날까지도 술을 마셨습니다. 일이 이쯤 되니 남편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지 못하는 게 바보일 정도였죠. 시어머니 또한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제게 히스테릭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우리 재훈이가 왜 저러는지 혹시 들은 거라도 있니? 멀쩡히 일 잘하고 구김살 없던 애가 왜 저렇게 술만 마시고 다닌다니? 저야 모르죠. 이유를 물어도 대답을 안 하니까요. 너 얼마 전에 병원 검사 받아본다 뭐다 하지 않았니? 검사 결과 나왔으면 빨리 말해보거라. 혹시 그것 때문에 애가 그러는 거 아닌가 싶은데 말이다. 아직 검사 받아보려고 했는데 그이가 시간이 많이 없다고 해서요. 그럼 대체 뭐니? 애가 왜 저렇게 술을 마셔대는 거니? 술에 무슨 원수라도 진 것처럼 퍼마셔대니까 걱정이 되는구나. 저도 병원 일 때문에 요 근래 많이 바빴거든요. 조만간 휴가 나오면 남편한테 한번 물어보고 대화 나눠볼게요. 그게 다니? 대화를 나눈다는 게? 얘기해보고 무슨 고민 때문인지 알아보겠다는 거죠. 무슨 남 말하듯이 얘기를 하는구나. 야, 이년아. 우리 아들 재훈이가 지금 고민이 많아서 술을 마시고 있잖니. 그런데 기껏 한다는 말이 대화를 나눠볼게요? 밖에 안 되니? 해결을 당장 하겠다고 해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따위 말이 어디 있니? 너 대체 뭐 하는 년이야? 어머님, 흥분을 가라앉히세요. 그이가 고집 센 거 알고 계신데 이 문제를 절 탓하시려고요? 어머님도 왜 이러는지 물었을 테고 대답 못 들었으니까 지금 저한테 이러시는 거잖아요. 나는 지금 네 태도가 마음에 안 든다는 거다. 태도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잖니. 애당초 애 가지는 문제만 해도 그렇다.
시애미가 사슴피 아니라 개똥을 퍼먹인다고 해도 감사합니다. 하고 처먹어야 할 판국에 자기가 간호사라고 하나하나 지적질이나 해대는 게 말이나 되니? 네가 대체 애를 가지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냔 말이다. 제 나름대로는 많이 노력했는데요. 아이 못 가진다고 핍박하는 어머님 밑에서 스트레스 견디고 바보 취급하는 남편이랑 같이 산 것만으로도 무진장 노력한 거죠. 이것 봐라. 시애미 말에는 죽어라 대들고 달려들면서 애 갖는 문제는 전혀 의욕이 없잖니. 우리 재훈이가 시간이 없다고 하면 네가 억지로라도 끌고 가야 할 거 아니냐. 재훈이가 술만 퍼마시면서 괴로워하면 그 이유를 어떻게든 알아봐야 하는 거고. 넌 정말 시애미 말을 개똥 취급하는구나. 그이가 억지로 끌고 간다고 갈 사람인가요? 제가 끌고 갈 힘도 없고 그렇게 했다가 그이 기분이라도 상하면요? 또 어머님이 지금처럼 저한테 괜히 화풀이 하실 거잖아요. 이렇게 해도 혼나고 저렇게 해도 혼날 거면 조금이라도 스트레스 덜 받는 쪽이 저도 좋지 않을까요? 아이고 세상에. 재훈이 아버지가 하늘에서 너 하는 꼬락서니 보면서 기겁하고 통곡을 하겠구나. 그이도 너 이런 년인 거 알고 죽었어야 하는 건데. 아이고 세상에. 아버님 제사도 안 차려드리는 분이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들먹이시니까 황당하네요. 어쨌거나 제 나름대로 알아볼 테니까 어머님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그게 저 도와주는 거니까. 아이고 여보. 우리 재훈 아빠 제발 인연 좀 잡아가세요. 인연 말하는 것 좀 보고 좀 천벌을 내려주라고요. 엄한 제게 트집을 잡아대는 시어머니였지만 남편이 보이는 이상한 모습에 대해서 조사를 하라는 말에만 구구절절 동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전에 시도했다가 남편에게 바보 취급만 받던 일을 한 번 더 하기로 마음먹었죠. 그것은 몰래 남편의 핸드폰을 확인하는 일이었는데 무정자증이 밝혀진 이후로 흐트러진 상황이었기에 뭔가를 건질 수 있을 것 같았죠.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제게 결정적인 증거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야, 너 솔직하게 말해. 민우 내 애 맞는 거 확실하냐? 당신애지. 그럼 달리 누구에겠어? 너 그때 한창 난잡하게 이놈 저놈 몸 섞어댈 때였잖아. 야, 이년아, 솔직하게 말해. 내가 무정자증인데? 무정자증인데 어떻게 민우가 너랑 내 애겠냐고. 나 술집 일하면서 남자들 때문에 괴로워도 지조는 지키는 사람이야. 누구랑은 다르게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 못하는 사람이라고. 야, 이씨. 여기서 내 마누라 얘기가 왜 나오냐? 화제 전환하려 들지 말고 똑바로 말을 하라고. 유전자도 우성이랑 열성이 있다는 거 들어봤지? 확률적으로 민우는 너랑 내 애가 될 수가 없다고. 이년아, 황당하다. 황당해. 우성이니 열성이니 그건 또 뭔 소리래? 당신이 형사지 무슨 의사며 과학자야? 뭔 말도 안 되는 소릴 짓거리고 있어. 똑똑한 척하지 말고 네 마누라나 단속 잘해. 저번에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그때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친자 검사해보고 그때 내 아들 아니면 니녀는 정말로 죽는다. 알겠냐? 해. 얼마든지 친자 검사하라고. 대신 그러면 우리 사이에 신뢰는 없는 거라고 알게. 신뢰 관계가 깨지면 내가 당신이랑 더 사귈 이유도 없는 거고. 알겠어? 지랄을 한다. 아주 지랄을 해. 내가 니년 무슨 속셈인지 모를 줄 아니? 나는 너 딱 하루 손댔을 뿐인데 바로 임신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긴 했어. 무정자증이라고 생각하고 돌이켜보면 다 말이 되네. 답답한 소리 좀 하지 마. 당신이 무정자증인 거 요즘 알았지? 나랑 잤을 때도 무정자증이었는지 아닌지는 그럼 모르는 거잖아. 안 그래? 조만간 너 나한테 되질 준비나 해라. 술집 년 이쁘다 이쁘다 하면서 집 마련해주고 사람 만들어놨더니 이따위로 사람을 배신해? 너 그동안 크고 작게 헛짓거리한 것들 저지르지 않은 일까지도 죄다 엮어서 콩밥 먹여줄게.
형사가 얼마나 무서운지 알려주겠다고. 와, 너 정말 미쳤구나. 그럼 우리 애 민우는 어떻게 되는데? 우리 애 같은 소리 하네. 걔가 왜 내 새끼냐고. 이 미친년아. 누구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그 새끼한테 네 새끼 책임지라고 해. 자꾸 이렇게 나한테 윽박지를 입장이 아니라는 거 알지? 당신이 나 처음 만났을 때 위로해주고 이제까지 생계 책임져줘서 고마운 건 인정. 그런데 스토커 당해서 신고했는데 그 피해자 위로한답시고 더듬은 거 형사로서 아주 심각한 윤리 위반에 자질미달 아냐? 내가 어려운 말은 잘 몰라도 당신이 쓰레기 짓 했다는 건 확실히 알고 있거든? 지금 나 협박한 거니? 응? 살려면 뭔들 못하겠어? 그러니까 친자 검사든 뭐든 해보고 나 죽이든지 살리든지 알아서 하라고. 너 내일 두고 보자. 일단 내가 말하는 카페로 나와. 무정자증인 남편이 상간녀를 추궁하는 대화에서 너무나도 명명백백한 불륜의 증거를 획득할 수가 있었죠. 또한 아이가 절대 당신의 자식일 리 없다는 말에 보였던 남편의 이상한 반응도 그 이유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무정자증인 남편은 자신의 아이인 줄로만 알고 상간녀와 다른 남자의 자식을 보살펴왔었던 것이었죠. 저는 이러한 증거를 죄다 캡처해두는 한편 남편과 상간녀가 만나기로 한 카페에도 미리 가서 기다리며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황당하게도 대낮에 서로 소리를 높이며 다투던 두 사람은 이내 격렬한 키스를 하더니 인근의 모텔로 들어가더군요. 모텔에 들어가는 남편과 상간녀의 사진까지도 촬영하고 이제 이혼만이 남았구나 생각하고 있는데 시어머니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분통이 터져서 안 되겠다. 재훈이 얘는 어디서 애도 못 낳는 년을 데려와서는 이 어미 속을 이렇게 썩이는지도 모르겠고. 얘, 네가 얘기해보거라. 넌 자궁 그거 뒀다가 어디에 쓰니? 응? 뜬금없이 또 왜 잔소리를 하세요? 그래도 제가 지금 기분이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 드릴게요. 너랑 재훈이가 결혼한 지도 이제 5년인데 애 소식은 없고 시험이 알기도 우습게 아니 더는 참기가 힘들구나. 애 낳아줄 파릇파릇한 여자랑 재혼시킬 수 있게 넌 좀 우리 집안에서 꺼져주겠니? 기분 좋다고 하니까 그 정도 소원은 들어줄 수 있겠네? 아이고, 어머님 감사해요.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그럼 전 꺼질 테니 수고요. 너 낯술했니? 설마 하니 5년 동안 같이 살았다고 위자료 받는다는 생각에 신난 거냐? 거기에 상간녀 소송에 불륜까지 얹어야죠, 어머님. 자세한 건 제가 그간 모은 증거를 통해 확인하세요. 어머님이랑 말 더 섞는 건 좀 짜증나네요. 이게 다 뭐니? 우리 재훈이가 애를 갖고 있었다고? 그런데 무정자증인데 애가 어떻게 있다는 거냐? 이 여자는 대체 또 뭐고? 설마 스토킹 했다는 애가 우리 재훈이란 말이냐? 어휴, 노인네. 늙어서 이해력이 아주 떨어지시네. 그건 댁 형사 아들한테 물어보고 잘 이해해봐. 어찌 됐건 나는 이제 지긋지긋한 댁들한테서 떨어져 줄 테니까. 얘, 잠깐만 기다려보거라. 이게 다 무슨 얘기란 말이니? 아가, 저는 그간 수집한 불륜의 증거를 가지고 남편과 이혼 소송을 진행하여 두둑한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남편과 상간녀는 또 다툼을 벌이는 일이 있었고 그 과정으로 인해 남편이 일하는 경찰서에도 이 일련의 사태들이 자세히 까발려지게 되었죠. 심지어 상간녀는 스토킹 피해를 당했을 당시 남편이 성추행을 해왔다고 주장을 하는 바람에 완전히 경찰서가 뒤집히게 되었죠. 남편은 이혼한 제게 유리한 증언을 해달라 도움을 빌고 있지만 그럴 의리가 전혀 없었던 저는 알아서 하라고 거절을 해주었네요. 지금까지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구박하고 절 핍박해 오던 남편이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진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네 아빠 장례식 때도 영어 단어장 보고 있는 건 대체 무슨 생각이니? 장례식 한다는데도 공부하겠다고 하니까 남들이 다 흉보더라. 나 이제 고3인데 공부해서 좋은 대학 가고 성공해야지. 그래야 아빠 억울하게 죽은 원한도 풀어줄 수 있을 거 아냐. 엄마랑 말다툼이나 하고 있을 시간 없어. 이 엄마도 너만큼이나 힘들고 괴로워. 엄마 위로를 해줘야 할 시간에 네가 이렇게 반항적으로 굴면 어떡해. 솔직하게 말해서 아빠 죽은 거 다 엄마가 잘못한 거잖아. 계모임 그런 거 하지 말고 식당이나 건실하게 운영하자고 했던 아빠 말 기억하지? 그런데 엄마가 고집 부려서 계모임 들어갔고 결국 개주 도망갔고 이 문제로 2억 넘게 날리고 아빠까지 죽게 만든 사람이 엄마 아냐? 황 씨 부부한테 속아서 돈 잃은 건 내 잘못이라 치자. 헌데 네 아빠가 교통사고 난 건 왜 엄마 잘못이니? 돈 들고 도망간 개주 찾는다고 몸도 안 돌보고 돌아다니길래 그러지 말라고 눈물로 호소했어. 그 전에 나나 아빠가 엄마한테 호소했었던 걸 안 들었잖아. 아빠가 말한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해서 성공할 거고 똑똑한 사람 될 거니까 나 좀 내버려둬. 엄마처럼 남한테 사기나 당하는 사람 피 물려받은 게 싫어질 지경이라고. 어쩜 이렇게까지 엄마 속을 썩일 수가 있니? 솔직히 이장이던 황 씨가 가족도 없는 처지라 그런 짓 할 거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니? 변명을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도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 하는 사람들도 많아. 그런 분위기가 지긋지긋해서 수능 끝나고 나면 나 서울로 바로 갈 거야. 서울에 있는 대학에 입학해서 거기서 자취하고 직장도 구할 거라고. 그 편이 서로 얼굴 안 보고 훨씬 좋겠지? 기숙사 잡으면 비용도 많이 아껴질 거고. 너 처음에는 지방 국립대로 알아보겠다더니 이런 변두리 쪽에 있어봤자 속만 터질 것 같고 사람이 크게 되려면 큰 물에서 놀아야 하지 않겠어? 명절 때는 그래도 얼굴 비추든지 할게. 시골이나 다름없는 지방에서 아빠가 하던 식당은 맛집으로 이름이 나 있었던지라 가정은 그럭저럭 부유한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동네 이장이자 최연장자였던 황 씨가 주최한 계모임에 엄마가 참여했던 것이 불행의 시작이라 할 수 있었죠. 엄마가 돈을 받을 차례가 되기 직전 개주인 황 씨가 돈을 들고 도망가 버린 일이 있었고 아빠는 개주를 잡겠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다시피 하다 사고를 겪었습니다. 트럭에 치여 의식불명에 있던 아빠가 죽는 일까지 생기게 되니 저로서는 황 씨만큼이나 엄마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죠. 네 얼굴 본 지도 3년은 넘었다. 언제쯤 엄마 보러 한번 내려올 거니? 아니면 엄마가 너 보러 올라갈까? 몸도 안 좋으면서 괜히 무리하지 마. 나 요즘 공부한다고 바쁜 거 엄마도 들었잖아. 법무사 시험 통과하기 전까지는 사소한데 신경 쓸 시간이 없어. 너 그렇게 공부만 하다가 좋은 세월 다 간다? 대학도 곧 졸업하게 될 텐데 맘에 맞는 남자친구는 없고? 난 네가 좋은 사람이랑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구나. 남자친구는 무슨 사랑이 밥 먹여주는 것도 아니고 연애해봤자 시간만 낭비하잖아. 서로 밥 먹었냐? 어디 갔냐? 이런 시시콜콜한 것만 묻는 관계는 귀찮기만 하더라고. 이 답답한 거사. 연애를 해봐야 맘에 맞고 좋은 사람도 만나는 거야. 사람을 사귀면서 실패도 해보고 도전을 해봐야 할 거 아니니. 엄마, 나 아직 아빠 돌아가신 일로 엄마 완전히 용서한 거 아니거든? 막말로 사람 아무나 믿어봤자 그 사람이 나쁜 마음으로 사기치면 어떡할 건데? 겉으로는 좋은 모습으로 포장돼 있길래 믿었더니 나중에 나쁜 놈이면 어떡할 거냐고. 너 그럼 이 엄마도 못 믿는 거야? 그래도 가족은 믿을 수 있지 않니? 당연히 엄마가 나 속일 거라고는 생각 안 하지. 그런데 나 몰래 또 다른 사람하고 어울리다가 사기당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런 면으로는 엄마 여전히 못 믿어. 네 아빠가 너 어릴 때부터 책도 많이 읽고 애가 아주 똑똑하다고 칭찬했었던 거 기억나니? 그런데 그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벽치고 누구도 못 믿으면 그건 똑똑한 거 아냐. 난 네가 그렇게 딱 부러진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좋은데 마음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 한둘쯤은 꼭 있었으면 좋겠어. 사람은 누구나 혼자 태어나서 혼자 죽는다고 하잖아. 아마 내 평생에 그런 사람 만날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그래도 엄마가 그렇게까지 말을 하니 나중에 괜찮다 싶은 사람 있으면 소개해주기는 할게. 그 말만으로도 고맙다, 얘. 참, 이번에 고춧가루 아주 잘 마른 거 얻어놨는데 좀 보내줄까? 매실청도 매일 먹어주면 해독 작용에도 아주 좋다는데 너한테 필요할 것 같아서. 엄마나 잘 챙겨 먹어. 나는 종합 비타민 꼬박꼬박 먹고 있잖아. 그런 것보다는 자연에 있는 음식으로 영양을 섭취하는 게 좋으니까 그렇지. 택배로 붙일 테니까 잘 수령해. 저번에 보냈었던 김이랑 호박즙도 아직 다 못 먹어서 냉장고가 한가득이야. 자취방 가뜩이나 좁은데 짐 보내봤자라니까? 그러니까 꼬박꼬박 챙겨 먹어야지. 공부한다고 무리하는 애가 건강까지 잃으면 쓰겠어? 매달 엄마가 돈 붙여주고 신경 써주는 걸로도 충분하니까 괜찮아. 나도 아르바이트로 돈 벌어둔 거 있으니까 엄마나 건강 챙겨. 얘는 누굴 닮아 이렇게 고집이 센 줄 모르겠네. 내가 필요 없다고 하는데도 귀엽고 택배로 보내는 엄마 닮았나 보지. 그럼 엄마 말 듣고 집에 좀 자주 들르기나 해라.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황씨 수배 사진 안방에 걸어놓고 한숨 쉬는 거 보면 스트레스만 받아. 그거 떼어버리든지 아니면 돈을 찾든지 해. 그럼 자주 찾아갈게. 엄마가 황씨한테 사기를 당했었던 일 때문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었던 저는 대학에 입학 후 자연스럽게 법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공무원을 하기 위해 행정학과를 전공했었던 저는 진로를 법무사로 틀어 시험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적당히 넓으면서 환경이 좋았던 집이라 공부를 하기 나쁜 환경은 아니었죠. 하지만 종종 집에 들러서 집을 점검하는 집주인을 며칠 겪다 보니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습니다. 여자 혼자 산다고 해서 관리 잘할 줄 알았더니 집이 왜 이래요? 어머, 세상에 여기 곰팡이도 생기고 배수구에 머리카락 쌓인 것 좀 봐. 불쑥불쑥 찾아오는 것 좀 그만둬 주시는 게 어떨까요? 공부 중인데 이렇게 매주 한 번씩 찾아오시는 거 아주 불편하네요. 이봐요, 아가씨. 내가 여기 싼 집 세놓고 있다고 무시하는 거야? 내가 관리하는 세대가 20개는 넘어. 집주인분께서 얼마나 부자냐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저랑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들리는 게 불편하다는 얘기죠. 법적으로도 이렇게 자주 방문하시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아가씨, 내 아들이 로스쿨에서 법 공부하는 사람이야. 왜 이래? 내가 법적으로 문제될 일 저지를 사람으로 보여? 방문하는 거 멋대로 거절했다가 시설에 문제 생기면 아가씨가 다 물어줘야 하는 건 알고 있지? 법 얘기하시니까 저도 한마디 보태볼게요. 이렇게 사전 통보도 없이 매주마다 방문하시는 건 문제가 있는 행위거든요. 통상적으로 분기에 한 번 정도 방문해야 하고, 그것도 제가 방문을 받아들일 때만 들어오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 이사 오고 얼마 되지 않아 마스터키로 잠겨있는 문 억지로 열고 들어오셨던 거 기억하시죠? 그거 주거 침입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머머, 아가씨 참 맹랑하고 황당한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한다? 이거 내가 임대해준 집이고 내 소유물이야. 내 물건 내가 확인하고 점검하고 보수까지 해주겠다는데 아가씨가 무슨 권리로 그걸 거절해? 법 좋아하시니까 법 공부 좋아하시는 아들분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더 잘못이 큰가? 아줌마가 잘못이 큰가 금방 알 수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한번 소송이라도 해서 알게 해드릴까요?
어린 게 연장자한테 못하는 말이 없네? 화장실에 머리카락이며 곰팡이 어떡할 거냐고. 그거야 계약서에 퇴실 시 청소비 항목에 다 포함되는 내용이죠. 전 보증금 지불해서 계약한 거고, 그동안은 제 집인데 집주인이 명령한다고 그때그때 치워야 하나요? 더 듣기 싫으니까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너 이러는 거 다 기억해 둘 거야. 내가 은혜는 잘 까먹어도 모욕은 못 참는 사람이라고. 내 아들이랑 동년배고 타지에서 공부한다는 거 불쌍해서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마구 선을 넘네? 선을 넘는 건 반말이나 해대는 아줌마고요. 뭐? 아줌마? 너 말 다 했어? 솔직히 좋게 봐주려고 한다고 해놓고 신경 뭐 써주셨는데요? 아래층 사람이 화장실에서 환풍기 틀고 담배 피우는 것 때문에 힘들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시죠? 그런데 얘기한다고 해놓고 3달 넘도록 전혀 개선된 것도 없고 아래층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들은 적도 없다던데요? 말했다시피 내가 관리하는 세대가 한둘이 아니라고. 아가씨 그런 형편까지 신경을 써야겠어? 그리고 태풍 불어와서 창문에 금 갔었던 거 유리창 수리하는 분이 와서 확인해주기 전까지는 제 탓이라면서 우기셨잖아요. 뻔히 실리콘 붙어있는 거 이사 올 때 그대로인 거 봤으면서 변색이 된 거 보니 내가 급히 덧칠을 했니? 어쩌니 하면서 박박 우겨댔었죠? 이거 이빨로 사람 죽일 년이네? 야, 이 미친년아. 네 말이 100% 맞고 옳다고 치자. 그럼 이렇게 연장자한테 대드는 건 맞는 거니? 너는 애비 애미도 없어? 반말하지 마. 이 미친 아줌마야. 당장 안 나가면 주거 침입죄로 신고할 거야. 제가 공부하는 동안 틈틈이 들려서 저를 괴롭히던 집주인은 제가 딱 싫어하는 인간의 전형인지라 도저히 좋게 상대할 수가 없었는데요. 문 밖으로 밀어냈더니 당장 저를 집에서 쫓아내겠다느니 헛소리를 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대기까지 했죠. 얼마 지나지 않아 집주인의 아들이 제게 연락을 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임대인의 아들인 남희철이라고 하는데요. 듣자하니 엄마랑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아서요. 오해랄 건 없고 제 요구나 요청은 안 들어주시면서 자꾸 고집을 피우셔서 다툼이 있었네요. 자꾸 임대인 권리 들먹이면서 의무는 하나도 안 지키시는데 제가 말이 좋게 나갈 수가 있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됐고 어머니 되시는 분한테 이런 일 다시는 재발되지 않게 해달라고만 얘기해 주세요. 솔직히 태풍 올 때 창문 깨진 거 제 탓으로 몰아가시던 것도 그렇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한둘이 아니니까. 저도 법 공부 중이라 싸우려 든다면 얼마든지 따질 수 있는 문제들인데 공부하는 동안 시간 뺏기기 싫어서 참는 거예요. 아, 들었습니다. 법무사 공부하고 계신다고. 저도 로스쿨 다니면서 공부하고 있는데 얼마나 법 공부하는 게 힘든 줄 알죠. 혹시 지금 로스쿨 다닌다고 저 위협하시는 거예요? 싸워봤자 제가 질 게 틀림없다거나? 아니요. 그럴 리가 있나요? 그저 얼마나 엄마가 세입자분께 스트레스를 줬을지 상상이 가서요. 사실 엄마가 고집이 좀 센 사람이라서 남의 말은 죽어라 안 듣는 사람이거든요. 창피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도 아들이 로스쿨 다닌다, 법 공부한다. 어찌나 자랑을 해대는지. 자식인 저도 화나는데 다른 분들이야 오죽할까 싶네요. 그쪽 분도 어머니 때문에 많이 힘드신 모양이네요. 솔직히 엄마가 극성이면 자식이 좀 힘들긴 하죠. 말도 마세요. 여자친구 사귀게 되면 조상부터 다 흥신소에 맡겨서 조사해봐야 한다고 하시는데 기겁을 했다니까요. 엄마 흉을 보려는 게 아니라 정말 극성인 사람이라 괜히 감정 다툼으로 가면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이번 일은 엄마가 무조건 전적으로 잘못한 거니까 자존심 상해하기는 해도 결국 인정할 수밖에는 없을 거예요. 앞으로 찾아가는 일도 없게 할 테니까 공부 열심히 하시고 파이팅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저도 많이 풀렸어요. 참, 엄마가 형광등 교체 비용이며 벽지 비용이며 부당하게 청구한 것도 알게 됐거든요. 약소하지만 이거 챙겨 드세요. 아니요, 저도 괜히 싸우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던 건데요. 진짜 이런 거 안 챙겨주셔도 돼요. 제가 죄송해서 그래요. 공부할 때마다 모르시는 거 있으면 저한테도 물어보세요. 다른 사람 공부 가르치다 보면 저도 공부가 많이 되거든요. 집주인인 엄마 쪽과는 달리 싹싹하고 친절한 성격을 가진 아들이었지만 아무래도 집주인에 대한 인상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거부감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험과 관련된 정보라든가 법의 개정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 정말 저의 합격을 위해 많은 신경을 써주는 모습을 보니 가식이라거나 위장처럼은 느껴지지 않더군요. 스쳐가듯 말한 저의 생일을 기억하고 챙겨주는 모습까지 보게 되니 자연히 호감이 생기게 되었고 자주 식사를 하거나 공부를 하며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죠. 결국 저희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의 좋아하는 감정을 깨닫고 연인의 관계가 되었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너랑 사귀는 게 꿈만 같을 때가 있는 거 알지? 성격이 까칠하긴 해도 똑똑하고 딱 부러지지. 말은 틱틱거리긴 해도 은근히 챙겨주지. 까면 까도 계속 매력이 나오는 양파 같은 사람이야, 넌. 또 오글거리는 소리 해대는 거 보니까 공부하는 게 많이 힘든가 보네. 힘들긴. 나 얼른 변호사 되어야 당당하게 너랑 결혼도 할 수 있을 건데. 장모님한테 인정받고 우리 가족한테도 축복받는 결혼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지. 할아버지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나 성공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거든. 오빠한테 할아버지도 있었어? 나 처음 얘기 들어. 시골에서 농사하시던 분인데 성격이 좀 안 좋은 분이라서 얘기를 잘 안 했었지. 어떻게 성격이 안 좋으신데? 솔직히 이런 말하기 좀 조심스럽긴 한데. 오빠, 어머님 쪽도 한 성깔 하시잖아. 그 나쁜 성격이 다 할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라더라. 어찌 됐건 할아버지가 건강 문제인지 뭐지 모르겠는데 시골에서 다 정리하고 올라오신 지는 한참 됐어. 원래 엄마랑 사이가 안 좋았었는데 무슨 일인지 두 사람 다 화해한 모양이더라고. 어릴 때는 엄마가 할아버지 욕 엄청 하는 거 듣고 자랐었는데 이렇게 또 같이 사는 거 보면 핏줄이라는 게 끈끈하긴 한가 보다 싶고 그래. 그렇구나. 어떤 분인지 한번 뵙고 싶다. 탈모 있으시면 오빠한테도 유전될 수 있잖아. 뭐래, 나 머리 엄청 풍성하거든? 머리 가늘어지고 있어서 걱정할 때는 언제고. 그거야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지. 원래 사람이 스트레스 받으면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잖아. 왜, 엄마만 해도 원래 너랑 드자비질했던 시기 있잖아. 그때 할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그러더라고. 궁금하다. 어느 분이 잘못했는지. 법적으로 딱 결론 내려지는 케이스야? 이 와중에도 법 공부야. 그렇게 법적으로 뭐 결론 내리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얘기야.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정리하고 좀 재산이 있으셨는데 엄마한테 좀 돌봐달라고 하셨거든. 그런데 엄마는 같이 살기 싫으니까 재산만 달라는 식으로 갈등이 있었던 것 같더라고. 지금은 그럼 따로 사시는 거야? 같이 사시는 거야? 모시고 살기는 하는데 서로 말도 안 할 정도로 사이는 안 좋아. 밥 차리고 그냥 아프면 병원 데리고 가주는 정도를 모신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만. 할아버지 궁금한 모양이면 나중에 한번 소개해 드릴까? 맨날 나보고 차만 처자 데리고 오라고 노래 부르시거든. 너 보면 되게 좋아하시겠다. 어휴, 됐어. 어머님보다 더 성격 있으신 분을 내가 어떻게 감당해. 당장 오빠랑 결혼하게 될 때 어머님 반대하실 거 생각하면 지금도 골치가 아플 지경인데 할아버지까지? 할아버지는 너 마음에 들어 하실 거라니까. 그리고 엄마야, 뭐 반대한다고 하면 그냥 집 나와버리지 뭐.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집을 나오겠다고? 진심으로 하는 소리야? 아님,
나 기분 좋으라고 그냥 막 던지는 거야. 그래, 이렇게 깐깐하게 따지는 게 되게 귀엽다니까. 말 돌리지 말고. 나는 오빠 가족들한테 불화 일으키는 사람 되고 싶진 않단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내가 가족한테 별로 정이 없어. 병으로 돌아가신 아빠뿐 아니라 엄마만 아니라 할아버지까지도 돈돈거리는 속물들이야. 게다가 내 가치는 공부 잘해서 효도하는 것뿐이라면서 성적 조금이라도 떨어지면 매질하던 사람들이고. 그런데도 내가 왜 로스쿨 들어와서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지 알아? 그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성공한 다음에 버리는 게 최고의 복수일 것 같아서. 헐, 오빠 이런 사람이었어? 정말 낯설다. 오그라들기도 하고. 고마워. 이런 묵직한 얘기도 안 무겁게 잘 받아줘서. 고마우면 변호사 시험 얼른 합격이나 해. 연애하다가 떨어지게 되면 얼마나 억울해? 파이팅 하자. 남자친구와 저는 2년이라는 시간을 더 투자한 끝에 각자가 바라던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변호사가 된 남자친구를 데리고 오랜만에 엄마에게 방문해 얼굴을 보여드릴 수도 있었는데요. 엄마가 사는 집을 둘러보고 그날 잘 대접을 받고 기분이 좋아 보이던 남자친구는 서울로 돌아오고 난 뒤부터 연락이 뜸해졌죠. 요즘 오빠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아프면 아프다, 바쁘면 바쁘다 말을 해줘야 내가 걱정을 안 하지. 미안. 내가 요즘 정신이 많이 없네. 나중에 좀 괜찮아지면 얘기해보자. 지금은 나 쉬고 싶으니까 나중에. 엄마 보고 난 뒤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대화 회피해왔잖아. 혹시 변호사 되고 나서 마음이 바뀐 거야? 내가 마음이 바뀌었다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아니면 대체 왜 이러는 건데? 설명을 해줘야 나도 납득을 하든지 이해를 할 거 아냐. 나는 오빠가 좋은 사람이라 엄마 보고 나서도 마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기당한 탓에 집 가난하다는 궁상까지 이해해줄 사람이라 생각했거든. 그런데 내가 또 바보같이 착각을 했나 보다. 역시 사람은 함부로 믿는 게 아니었는데. 그런 거 아냐. 단지 그냥 내가 널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이 되나 걱정이 돼서 그러지. 차라리 내가 싫어졌으면 싫어졌다고 말을 해. 자격이니 뭐니 그게 다 무슨 소리래? 나보다 잘 살고 직업도 좋고 성격도 훨씬 나은 사람이 오빠잖아. 나한테 죄 지은 거라도 있는 사람처럼 왜 이러냐고. 하나만 솔직하게 대답해주라. 핏줄을 저버린 사람이라고 해도 넌 사랑할 수 있겠어? 그런 사람까지 믿고 평생 같이 할 수 있겠냐고. 아, 그래. 이제야 이유를 알겠다. 내가 엄마 시골에 두고 서울에 혼자 가서 공부만 했다고? 공부 핑계로 아픈 엄마 몇 년 동안 제대로 찾아보지도 않은 거 보니까 인성이 나온다. 이거지? 그런 얘기가 아니라, 아니다. 말을 말자. 내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제대로 설명을 하라고. 미안. 내가 정리되는 대로 너한테 꼭 얘기할게. 남자친구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말만을 남기더니 한동안은 제 연락을 피하고 제대로 받지도 않았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는 게 이런 건가 싶어 큰 충격을 받았던 저는 서울에 더 있고 싶지 않은 마음에 시골로 내려갔죠. 그런데 엄마는 저를 반기면서도 어딘지 당황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너 온다는 연락도 안 오고 무슨 일이야? 내 집에 엄마 보러 오는데 간다 온다 말을 해야 하는 거야? 얼마 전에도 남자친구랑 왔었는데 왜 놀라고 그래? 너 박서방. 아니, 남자친구한테는 뭐 들은 얘기 없니? 박서방은 무슨, 이제 남자친구도 아닐지 몰라. 요즘 연락도 잘 안 받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거든. 얘기 못 들었나 보구나. 그래, 차라리 잘 됐다. 무슨 일인데 그래? 혹시 뭐 들은 이야기라도 있어? 네가 알아봤자 좋을 것도 없는 이야기라 그래. 너 나이도 젊겠다. 더 좋은 사람 만날 수도 있을 거고.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엄마까지. 내가 왜 다른 사람을 만나는데? 지금 남자친구만큼
나 이해해주고 아껴주는 사람이 또 어디 있다고. 어휴, 네가 또 듣겠다고 고집 피울 줄 알았다. 앉아봐. 문제가 간단하지만은 않으니까. 엄마는 저를 앉혀놓고 한숨을 몇 번이나 길게 내쉴 뿐 도무지 이야기를 털어놓질 않았습니다. 답답해진 제가 눈을 부라리자 그제야 남자친구와 관련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엄마의 입에서 들은 이야기는 실로 충격적이었는데요. 네 남자친구가 도와준 덕분에 도망간 개주 드디어 잡았다고 경찰서에서 연락받았다. 사진이며 인적사항이며 죄다 일치하고 도망간 황 씨 맞다더구나. 뭐? 진짜? 그럼 엄마가 날린 돈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그런데 표정이 왜 그래? 설마 그 돈 다 날렸대? 아니, 다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 제법 수완이 좋았는지 들고 도망간 돈을 착실하게도 잘 불려놔서 돈 찾는 건 전혀 문제가 없어. 그럼 다 잘 된 거잖아. 가만. 그런데 남자친구는 어떻게 엄마가 황 씨 찾는 거 알고 도움을 준 거래? 아빠가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어도 못 찾던 사람을? 안방에 붙은 사진 있잖니. 그거 보고 바로 찾아주더라. 왜냐하면 황 씨가 네 남자친구 할아버지였거든. 뭐? 엄마는 애써 덤덤하려고 노력을 하며 충격적인 진실을 이어 말해줬습니다. 신나게 잘 놀고 집을 둘러보던 저의 남자친구가 안방에 붙어있던 수배 사진을 보고 크게 놀랐었던 것부터 얼마 안 있어 황 씨가 본인의 할아버지라 고백하며 신고를 하게 한 일까지 다 얘기를 들려주더군요. 모든 사연을 들은 저는 남자친구가 왜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는지, 왜 저의 연락을 피했는지부터 핏줄을 버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냐고 물었던 건지 알 수 있었습니다. 결혼하자, 당장. 결혼이라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핏줄 버린 사람도 사랑할 수 있냐고, 믿을 수 있냐고 오빠가 물었었잖아. 지금 대답할게. 그게 오빠라면 난 100번이고 1000번이고 믿을 거야. 어머님이 반대하는 것도 오빠 할아버지가 우리 아빠 죽게 만든 사람인 것도 다 용서해 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랑 결혼하자고. 이 모지라. 혜진아,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앞으로 너한테 평생 갚으면서 살려고 할게. 나랑 결혼하겠다고 하면 가족이랑 또 싸우게 될지도 몰라. 괜찮겠어? 난 솔직히 할아버지나 엄마한테 미안한 마음 하나도 없어. 그냥 너한테 미안해서 그러지. 당장 절연이라도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그건 걱정 마. 어떻게 보면 너랑 결혼하는 게 우리 가족한테는 최고의 복수겠다. 저를 위해 가족까지 버리겠다고 말하는 남자친구의 말에 마냥 기뻐할 수는 없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든든했습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함께 저의 까칠한 집주인이자 예비 시모가 될 사람을 만나러 집에 방문했습니다. 희철이, 너 이게 다 무슨 말이니? 우리 집 새들어 살던 거지년이랑 결혼을 하겠다니? 희철이 넌 대체 무슨 생각이고? 거지라니, 말 조심해 엄마. 솔직히 아버지도 없는 환경에서 가난하게 공부 안 했으면 나보다 훨씬 대단하게 됐을 사람이 내 여자친구야. 애비도 없는 게 감히 우리 희철이랑 결혼을 하려고 꿈꾸니? 너 싸가지 없이 어른한테 대들던 게 다 이유가 있었구나? 애비가 없어서 개념도 없는 거냐? 응? 얼른 대답해보거라. 네, 맞아요. 그런데 아줌마도 애비가 없지 않으신가요? 뭐? 에이, 아시면서 뭘 모른 척 하세요. 여기 원래 황 씨 할아버지도 같이 있었다면서요. 지금은 감옥 가서 없으시고. 너가 그걸 어떻게 아니? 내가 신고했으니까 알지. 신고를 했다고? 네가?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네 할아버지를 남이 신고해도 변호를 해줘도 모자랄 판에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냐고. 몰라. 나도 애비가 없어서 개념이 없나 보지. 엄마 미치는 꼴 보고 싶니? 똑바로 말해.
할아버지는 감옥에서 그대로 죽어도 할 말 없어. 할아버지가 돈 들고 도망간 바람에 이 사람 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뭐? 그럼, 설마 얘가 그 사람 딸이란 말이니? 말하는 거 보니 역시 엄마도 알고 있었구나. 예상했던 대로 엄마도 할아버지랑 똑같은 사람이었네. 아줌마한테 굳이 죄값 묻지는 않을게요. 잘난 변호사 아들이 죽을 정도로 얄밉던 여자애랑 결혼하겠다고 하고 핏줄까지 버리겠다는 것만으로 충분한 것 같으니까. 예, 제발 부탁이다. 내가 너인 줄 알았으면 진즉에 죄를 빌었을 텐데. 우리 희철이는 그래도 안 된다.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걸 네가 이렇게 가져간다는 거니. 희철 씨는 누구 소유물이 아니에요. 앞으로 제 입에서 어머님 소리 듣고 싶으시면 지금보다 많이 변하셔야 할 거예요. 희철아, 엄마 정말 죽는 꼴 보려고 이러는 거냐? 네 할아버지도 없는데 날 이렇게 버리는 거냐고. 희철아. 울부짖는 예비 시모를 두고 나서는데 저도 눈물이 나더군요. 그동안 품어왔던 마음의 상처가 오랜만에 건드려진 탓인지 남자친구에 대한 고마움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눈물이었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던 절 남자친구는 위로해줬고 저희는 최근에야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저의 엄마를 비롯해 지인 몇몇만을 부른 작은 결혼식이었죠. 시어머니는 당연하게도 참여하지 않은 결혼식이지만 남편과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끈끈하니 그런 사람의 인정 따위는 필요가 없었죠. 어찌 보면 원수의 지방과 결혼한 셈이지만 남편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으니 앞으로 생길 그 어떤 문제라도 해결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분이네요. 사연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보, 오늘 엄마한테 좀 믿기 힘든 얘기를 들었거든. 임산부한테 좋은 약이라며 아빠가 다려준 거, 당신 이거 먹다가 쓰다며 뱉어버렸다며. 몸에 좋은 건데 그걸 왜 버리고 그래? 참고로 엄마가 찍어놓은 영상도 있으니까 발뺌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 그걸 또 언제 찍어 놓으셨대? 어머님도 참 대단하시다. 당신이 엄마랑 싸우면서 맨날 거짓말하니까 그런 거 아냐. 저번에도 당신한테 말했었지만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 하늘에 맹세코 절대 거짓말 안 했다고. 당신 출근할 때 와이셔츠 다 다려놨는데 어머님이 멋대로 구겨버린 것부터 친척 어른분들 방문한다는 거 어머님이 나한테 말 안 하고 술까지 권유해서 안 좋은 인상 심어준 것까지. 말하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죄다 내 잘못 아닌 걸 아니라고 하는 것뿐이야. 약 뱉은 건 절반쯤 삼켰을 때 그거 율무차라면서 애 떨어지라고 섬뜩한 말을 하셔서 그랬던 것뿐이고. 여보, 엄마 자는 시간까지 쪼개가면서 봉사활동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당신을 이렇게까지 괴롭힐 이유가 없잖아. 솔직히 당신 말을 믿는 것보다는 엄마 말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을까? 게다가 당신은 술집에서 일하기도 했었으니까. 남들이 들으면 오해할 소리는 당신이 하고 있는 거야. 술집 여자로 일한 게 아니라 바텐더로 일한 거였고 그거 당신한테 다 증명했었잖아. 당신이야말로 귀 닫고 눈 감고 어머님 말만 무조건 옳다고 믿고 있는 거 아니야? 아버님은 몰라도 남편인 당신은 적어도 내 편을 들어줘야지. 나도 당신 말을 믿고 싶은데 그럴 수 있을 만한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지. 솔직히 바텐더로 대학 졸업하고 잠깐 일했었던 거야 오해가 풀렸지만 그런 일 한 적이 있었다는 거 당신이 나한테 말한 적은 없었잖아. 엄마가 우연히 친구한테서 들어서 알았다고 말하기 전까지는 난 당신이 술 파는 일 했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 그거야 당신이 보수적인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안 좋게 생각하는 줄 알았으니까. 괜히 나한테 편견 가지게 되면 난 미워하고 싫어하게 될까봐 숨겼었던 거야.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까지 따질 일인 줄도 모르겠고. 나는 이해한다고 하고 넘어가기는 했었는데
당신이 이걸 숨겼다는 걸 알아서 좀 마음에 많이 걸리긴 했어. 아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하면 바텐더로 일했다는 것 자체도 난 좀 안 좋게 생각은 돼. 뭐? 바텐더로 일한 것부터가 문제라는 거야? 솔직히 그런 술 마시고 술 대접하는 분위기 좋지 않을 거라는 상상이 많이 되니까. 당신이야 뭐 한때 바리스타 일도 했었고 음료 만드는 일 좋아해서 그랬다지만 자꾸 나는 당신이 남자들한테 술이랑 같이 웃음도 팔았을 것 같아서. 이제 나를 아주 천박한 여자로 만드는구나. 어머님이 그동안 해오신 게 아주 효과가 있네. 사소한 것 하나하나 나 게으른 사람인 것처럼 만들고 공작하신 게 이렇게 집에서 나 고립시키려고 그런 거였어. 하영아, 난 너 여전히 사랑해. 이 집안에서 내가 제일 너 좋아하고 앞으로도 평생 아껴줄 마음이야. 그런데 우리 조만간 한번 부부 상담 같은 걸 받아보는 게 어떨까? 부부 상담은 또 무슨 말이야? 설마 내가 여전히 거짓말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원래 시부모님이랑 같이 사는 건 스트레스가 많은 일이라고 그러더라. 게다가 둘째에 임신까지 한 상태잖아. 그것 때문에 괜히 우울해서 물건도 훔치고 자신답지 않은 행동을 하게 된다더라고. 첫째야 조용히 넘어갔어도 둘째 때는 다를 수가 있는 거니까. 그거 아버님한테 들은 얘기야? 아빠가 한의사라도 이런 쪽으로 나름 잘 알아. 또 주변에 정신과 의사분이 있어서 이런 얘기 나도 건너 들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한다. 이거네? 내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보거든. 그런데 자꾸 네가 이렇게 엇나가면 나도 정말 힘들어. 임신한 건 좋은 일이고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정말 아니라고. 당신이야말로 똑바로 생각해. 어머님 생각해보면 처음에 나 볼 때부터 탐탁지 않아 하셨잖아. 그리고 이 집안 들어와서 어머님이 거짓말한 거 내가 밝혀낸 이후로 집요하게 나 공격하시고. 엄마가 무슨 거짓말을 했었는데? 엄마 착한 사람이야. 왜? 어머님이 친구들 만나고 차량 타고 오다가 사고 났다고 했었던 날 기억해? 그때 어머님이 최신형 핸드폰 장만한 지 얼마 안 될 때라서 내가 지도 앱 설치며 이메일 계정이며 이것저것 도움 드렸었거든? 아, 설마 엄마가 거짓말했었던 거 당신이 밝혀낸 거 말한 거야? 그거 그냥 오해였던 걸로 귀결된 거 아니었어? 대학 교수라는 사람이 왜 바보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거야 당연히 어머님이 우기신 거지. 차량 사고 나서 한자리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으면 얼마나 머물러 있었는지 그 자리에 다 나와야 하거든. 그런데 사고 났다기에는 차량은 신나게 돌아다니고 있었잖아. 그럼 그때는 왜 그걸 말 안 했어? 당신도 그때 이런 얘기 똑같이 했었다가 엄마가 무슨 핸드폰이 오류가 났나 보다 하니까 그럴 수 있다며. 괜히 어머님이 거짓말한 거 밝히면 며느리로서 못된 일 하는 걸까봐 그랬지. 당신도 있고 아버님도 있는 자리에서 어머님 거짓말 까발리면 좋은 소리 잘도 듣겠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당신이 엄마의 거짓말을 거의 까발렸었는데 눈치를 보느라 넘어가 줬다. 이거야? 그럼 엄마는 당신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냐? 왜 당신을 괴롭힌다는 거야? 물론 당신 주장이지만. 그걸 나도 몰라서 미칠 것 같거든. 그래서 조만간 어머님한테 한번 물어보려고. 휴, 네 얘기 들으니까 나도 점점 헷갈리기 시작한다. 누군가 거짓말을 하는 거 맞기는 하는데 이제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네. 무턱대고 믿어달라고 하지는 않을게. 그래도 조만간 증거 가져왔을 때 당신이 믿어지면. 이제까지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결백 믿어줘.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지? 말했잖아. 나는 당신 편이라고. 내 도움 필요하면 언제든지 말해. 당신이 이렇게까지 억울해하는데 나도 도움 줄 수 있는 건 줘야지. 합가를 한 이후부터 쭉 저를 괴롭혀온 시어머니는 선한 얼굴을 갖고 있고 말도 교양 있는 사람이라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주 평판이 좋았죠. 그 실체를 알고 있던 저는 녹음기를 몰래 지참한 뒤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혀왔다는 증거를 확실히 얻어두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따로 요청을 해서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말을 했죠. 하지만 일은 제 생각대로 쉽게 풀리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저랑 얘기 좀 해요. 오늘 한약 건부터 어머님한테 따질 게 많이 있어서요. 그게 무슨 말이니? 네가 나한테 따질 일이 있다니.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버님이 한약 지어주신 거 왜 저한테 좋은 약이라고 말씀을 안 하셨어요? 율무 들어있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기겁했잖아요. 너 혹시 꿈 꿨었니? 율무차를 임산부가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나도 잘 알고 있다. 우리 영후 애 임신한 너한테 율무차를 먹이려고 한다니 세상에. 얘, 말이라도 그런 끔찍한 소리는 하지 말자꾸나. 분명히 율무차 들었다고 하셨잖아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저번에 친척분들 다 방문하시고 어려운 자리 있다고 할 때 저한테 전달을 제대로 안 해주시고 술 마시게 한 것도 어머님이잖아요. 어른들 온다고 하는데 술에 취한 며느리 만들고 남편 와이셔츠도 제대로 안 다리고 게으름 피우는 며느리 만드니까 좋으세요? 솔직히 그동안 너한테 내가 잘해주려고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었다. 내가 어려서 가난할 때 식모살이도 했었던 시절 말해줬잖니. 가난한 집안 여식인데도 악착같이 노력하고 우리 영후랑 맺어진 널 보면 나랑 닮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아. 그런 너를 내가 얼마나 감싸줬는데 네 잘못까지 이 시험이 탓으로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니? 이제 본인이 하신 일까지 부정하실 작정인가요? 평소에 대화하자고 말도 안 하던 애가 갑자기 이러면서 추궁하는 거 보니까 품 안에 녹음기라도 넣어놓은 모양이구나. 증거를 조작하는 건 좋은데 하늘이 알고 땅도 알 일을 이렇게 꾸며대는 건 아니다. 어머님, 이제 제발 좀 인정하시라고요. 네가 이렇게 나왔으니 나도 앞으로 걸맞은 대우를 할 수밖에 없겠구나. 내가 사람 좋다는 소리는 들어도 남한테 무시받으면 당한 만큼은 갚아주는 사람이거든. 너 앞으로 주의하고 있거라. 내가 언제고 한번 크게 혼을 내줄 테니까. 제가 녹음을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눈치챈 모양인지 시어머니는 자신의 거짓말에 대해 인정하지 않으면서 위협하는 말만큼은 확실히 남기더군요. 증거를 확보해야 남편이 저의 말을 믿어줄 텐데 그러지 못하게 되었으니 머릿속이 아주 복잡해졌는데요.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보며 희죽 웃으시면서 귀에 대고 그러게 왜 천한년이 이 집안에 시집을 오고 그래라고 속삭이시더군요. 녹음기에 잡히지 않도록 작게 중얼거리는 그 철저함에 소름이 돋을 정도였답니다. 당신 엄마랑 얘기했다는 건 어떻게 됐어? 증거 확보하려고 했는데 녹음하고 있다는 걸 어머님이 눈치챈 바람에 다 틀렸어. 당신이 어머님 말 멋대로 믿어도 되니까. 나도 이제 모르겠으니까 알아서 해. 왜 이래? 나 당신 믿는다고 했잖아. 말은 그렇게 해도 다들 나 술집 다녔었던 여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알아. 맞아. 아버님은 지역에서 잘 나가는 한의사고 당신은 교수까지 하고 있는데 나는 허접한 년이잖아. 운 좋게 당신 같은 남자랑 결혼하기는 했지만 애당초 이 집안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야, 미나 형. 너 정말 실망스럽게 이럴 거야? 이제 애 낳을 거 생각하니까 걱정이 더 되는 거 있지. 당신은 똑똑한 사람인데 나같이 멍청한 년 닮아서 바보 같은 애 나오면 어떡하지? 그냥 지금이라도 애를 지우든지 할까? 야, 너 지금 대체 무슨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애를 지운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너 정말 미쳤어? 그래. 어머님 때문에 나 미쳐버릴 것 같아. 앞으로 두고 보라고. 당한 만큼 갚아주겠다고 하시는 게 무서워 죽을 것 같다고. 한동안 친정에 가 있어. 당신 임신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가서 진정하면서 푹 쉬고 있으면 안정될 거야. 제가 스트레스 때문에 미칠 것 같이 굴자.
남편은 저를 친정에 보냈습니다. 남편으로서는 임시방편을 취한 것이었지만 시어머니로부터 몸이 멀어지게 되니 어느 정도 마음이 진정이 되더군요. 매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신경을 쓰면서 집에만 있다가 친구들도 만나게 되니 심신이 안정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오랜만에 여유를 만끽하며 바쁘단 핑계로 못 보던 친구들을 두루두루 만나게 되었고, 문제에 대한 조언 역시도 들을 수 있었어요. 야, 그거 진짜 정신 나간 년이다. 원래 정말 사람 미치게 하는 게 바로 남한테는 싹싹하게 굴면서 나한테만 지랄 맞게 구는 인간이거든. 네 시어머니라는 사람 무슨 사이코패스 그런 거 아니냐? 내가 이 집에서 나가기 전까지는 절대 멈추지 않으실 것 같아. 나보고 천한년이라고 하면서 잡아먹을 듯이 구는데 지금도 그거 떠올리면서 악몽 꿀 때도 있어. 그런 년은 뭔가 구린 게 분명히 있을 거니까 마지막까지 정신 차리고 힘 좀 내. 처진 모습 너랑은 안 어울린다. 민지, 너는 군대 가더니 많이 씩씩해졌네? 머리도 거의 남자처럼 짧게 잘랐고 군복 입고 있으니까 얼핏 보면 남자처럼 보일 정도야. 그거 칭찬인지 욕인지 모르겠다만 요즘 운동 열심히 하고는 있지. 사실 너 보러 휴가 받자마자 내려온 거 알고 있지? 오랜만인데 둘이서 밤새 영화나 조질까? 밤새 영화를 어디서 보고? 엄마랑 아빠도 집에 있어서 어려울 테고 영화관은 문 닫잖아. 뭐 가까운 DVD방이나 모텔 같은 데 가면 되지. 어차피 나 씻기도 해야 하니까 모텔이 좋겠네. 돈은 부잣집 며느리인 네가 내고. 고마워, 민지야. 나 위로해 주려고 이렇게 시간도 내주고. 야, 친구 좋다는 게 뭐냐? 그렇게 좀 쭈그러들어 있지 마. 나도 너한테 고민 있는 거 있으면 다 털어놓을 거니까 잘 들어주면 되지. 너는 무슨 고민 있는데? 지금 세상 편해 보이는구먼. 얼굴이며 팔이며 정말 새까맣게 탄 거 보고도 하는 말이야? 원래 군인이 몸이 힘든 직업이잖아. 부사관 하면서 고생 많이 하는 것 같던데. 너도 참 대단하다. 그래서 고민이 뭔데? 말도 마라. 군대도 솔직히 사회랑 별다를 거 없어. 물론 몸 힘든 것 때문에도 짜증나기는 하는데. 진짜 힘든 건 사람 때문이거든. 왜? 너도 나처럼 윗사람이 막 괴롭히고 그래? 괴롭힌다기보다는 날 걱정해주는 쪽이긴 하지. 왜? 나 조만간 장기 복무 신청할 거라고 했잖아. 그런데 거기서 통과하려면 그 전까지 사건, 사고 같은 거 없어야 확률이 높단 말이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렇다 치고. 그런데 내가 관리하고 있는 애들 사이에서 부조리 같은 게 있는 모양이더라고. 윗사람은 나 조만간 장기 복무 통과하고 나서 그거 해결하든지 하면 된다고 괜히 파지 말고 묻어두는 편이 유리할 거라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다. 너 그동안 열심히 해왔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눈 감는 거 추천하고는 싶다. 근데 너 군인을 동경해서 부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거잖아. 요즘 내가 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서 그런가 더 나은 군대 만들려고 노력한 건데 그걸로 장기 복무 탈락하게 된다면 차라리 잘 됐다 싶기도 할 것 같아. 그런가? 뭐, 어쨌건 쉽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꼭 알려줘. 나도 궁금하다 얘. 오랜만에 만난 친구의 고민을 들어주기도 하고 저의 고민을 털어놓는 시간을 가졌더니 시어머니로 인한 스트레스는 많이 풀렸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휴식을 취하는 동안도 시어머니는 저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었죠. 어미야, 너 이거 뭐니? 웬 남자랑 모텔에 들어가는 사진인 것 같은데. 어머님이 이걸 어떻게 찍으셨어요? 설마 사람 써서 저한테 붙여놓으신 거예요? 네가 요즘 하도 이상하게 굴길래 사람을 붙여놨다. 설마 하니 사람 썼다는 게 웬 외간 남자랑 바람 피운 것보다 큰 문제겠니? 저한테 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정말 제가 이 집안에서 나가줬으면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가 말 잘 듣는 며느리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할 뿐이지. 이 집안에서 나가달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단지 네 주제에 맞게 며느리로서 시어머니한테 복종을 하라는 거지. 어차피 이거 남자 아닌 거 어머님도 아시잖아요. 여군 부사관으로 일하고 있는 제 친구고 남편이며 시아버지며 이런 거 들이밀어봤자 의미 없을 거예요. 어머님이 뭐 노리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협조할 마음 없어요. 얘는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구나. 여자끼리는 그럼 모텔 갔을 때 헛짓거리 못한다니? 그런 터무니없는 말을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믿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네가 이때까지 해온 거짓말을 생각해 보려무나. 어른들 오는데 술 퍼마시고 있질 않나. 옷도 제대로 안 다리질 않나. 시어머니가 모함한답시고 헛물이나 켜질 않나. 해온 짓거리들 생각하면 너 같은 막장 며느리 말을 믿겠니? 아니면 현모양처인 아내이자 좋은 엄마인 내 말을 믿겠니? 저는 어머님이 이러시는 이유를 당최 모르겠어요. 어머님 거짓말 까발리려고 했던 것 때문에 아직까지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구나. 나는 단지 네가 개가천선하길 바라는 마음뿐이란다, 아가. 그러니까 앞으로 봉사활동을 좀 열심히 다녔으면 하는구나. 사람들을 돕는 것에서 마음의 뿌듯함도 얻고 스스로 만족하다 보면 자존감도 올라갈 거야. 거짓말을 하는 게 다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거거든. 봉사활동이라뇨? 어머님이 정말로 원하는 게 그것뿐인가요? 당연히 그것 말고도 하나 더 있긴 하다. 앞으로 내 말에 철저하게 복종을 하는 거. 다시 또 나한테 대든다거나 반항하는 모습 보이면 그때는 어떻게 될지 알겠지? 네가 모텔 들어가서 불륜 저지르고 헛짓거리 했다는 거 다 퍼지는 거다. 그게 정말이건 아니건 나도 보이는 대로 말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사람까지 써가면서 저를 몰아세우고 가짜 증거들을 만드는 시어머니. 저는 도저히 이 사람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고, 철저하게 말을 따르는 것만이 답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는데요.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함께 급식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거나 보육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는 일을 거들게 됐죠. 도중에 시어머니가 자리를 이탈할 경우에는 저 혼자 봉사활동에서 2명 이상의 몫을 하면서 노력을 해야만 했고요. 한 번은 임산부인 제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가면서 봉사활동을 하라고 하기에 기겁을 한 일도 있었지만 협박을 받고 있던 저로서는 따를 수밖에 없는 처지였답니다. 또 기부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제게 생활비의 절반 이상을 뜯어가는 일도 있었죠. 아주 괴로운 상황이었지만 시간이 흘러 적응이 되었을 즈음 저는 여군 친구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가 있었는데요. 너 요즘 어떻게 지내냐? 내가 네 걱정 때문에 군 생활에도 지장을 받을 지경인 거 알지? 요즘에는 적응을 했달까. 그냥 시어머니가 시키는 거 하면서 잘 지내고 있어. 봉사활동 열심히 하면서 자존감 향상하는 중. 엥? 그건 또 무슨 소리야? 네 말 들으니까 완전 악마도 울고 관련인 것 같더만. 그런데 봉사활동? 물론 그냥 봉사활동이 아니라 아주 힘든 거. 이리저리 뺑뺑이 돌리면서 봉사활동 시키는데 아주 죽을 맛이야. 저번에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동하면서 봉사활동 연달아 한 적도 있었는데 대체 왜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거든. 그럼 본인이 봉사활동 정신이 투철하다든가? 딱히 그런 것도 아닌 게 나한테 일 맡겨놓고 어디론가 사라지더라고. 남편이랑 시아버지가 연락하면 무조건 같이 했던 것처럼 해야 하고. 뭔가 수상한 냄새가 나는데, 그럼 조사해서 좀 알아낸 거라도 있고? 아니, 자기한테 대들면 가만히 안 놔둘 거라면서 협박하잖니. 너랑 모텔 갔던 것도 사람 써서 찍어놓고 그걸로 불륜이라는 거 까발리겠다는 식으로 말하니까 난 뭐 어떻게 대응할 방법도 없더라.
남편한테 솔직하게 말해보는 건 어때? 그랬다가 정말 문제돼서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남편이 안 믿어주면 어떡하는데? 안 그래도 너한테 내가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연락한 건데 아주 시기가 적절했네. 군대 부조리 문제 시원하게 해결하고 장기 복무 탈락하면 차라리 그렇게 하라고 했었잖냐. 그 뒤로 나도 고민 많이 하다가 부조리 문제 해결하고 부대가 완전 난리도 아니었거든. 그런데 이게 또 운이 좋아서인지 뭔지 장기 복무 신청한 것도 통과를 했단 말이지. 나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뭔데? 만약 네가 나한테 용기 안 줬으면 그냥 덮고 지냈을 거야. 그랬다가 나중에 장기 복무 통과했건 떨어졌건 후회했을 거고. 내 조언대로 문제 해결했다고 떨어뜨리는 군대면 나도 싫다고 생각했었더니 마음도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너도 남편한테 편하게 말해보라고. 네 나름대로 수상한 것도 발견했고 오해라는 거 뻔히 증거도 있는 상황이잖아. 이랬는데도 안 믿어주면 그건 남편이 문제인 거지. 네가 문제인 건 아닌 거고. 많은 고민을 하던 저는 친구의 조언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 때문에 절 어쩔 수 없이 의심하고 왜 이러냐 추궁하기는 했었던 남편. 하지만 남편과의 대화를 돌이켜보면 저를 믿어주고 싶어 하는 마음만은 확고하다는 것이 느껴졌었거든요. 저는 친구의 조언에 따라 남편에게 시어머니와의 일을 모두 털어놓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당신한테 이렇게 한다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가기는 해. 특히 모텔에 친구랑 간 걸 사진까지 찍었다는 건 좀 많이 이상하고 엄마가 사람까지 써가면서 그렇게 할 줄이야. 당신은 어떻게 어머님을 평생 봐와 놓고도 어떤 사람인 줄 모를 수가 있어. 사실대로 털어놓자면 지금 엄마가 내 친엄마는 아냐. 뭐? 어머님이 친엄마가 아니라니. 당신 그런 얘기 이제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었잖아. 그게 대체 무슨 말이야? 아빠가 내 친엄마 사별하고 마음 달래려고 봉사활동에서 우연히 여러 번 마주쳤었던 게 인연이 돼서 맺어진 게 지금 엄마거든.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나도 받아들이기는 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여러모로 석연찮은 점이 좀 있네. 다른 지역에 가서 봉사하는데도 엄마랑 우연인지 자주 마주쳤다고 했었거든. 그래서 아빠가 이게 운명인가 싶어서 대시하게 됐다고 그랬었던 거 기억나. 당신한테 굳이 할 얘기 아니라고 생각해서 말 안 했었고, 지금 엄마가 비밀로 해달라고 하기도 했었고, 그럼 설마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얘기야? 그것까지는 더 파봐야 알겠지만, 일단 당신은 지금처럼 지내고 있어. 내가 조사해보고 알아내는 거 있으면 또 얘기해줄게. 의심받으면 다 허사로 돌아갈 수 있으니까 절대 방심하지 말고. 알겠지? 고마워, 여보. 나 믿고 이런 얘기까지 솔직하게 말해줘서. 당신이 먼저 날 믿어준 덕분이지. 앞으로 또 어떤 사실이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항상 나 믿어주고 의지해주면 좋겠어. 용기 내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둘째 임신한 몸으로 고생시킬 거 생각하면 미안하기도 하고. 괜찮아. 어머님이 감추고 있는 게 뭔지 알아야 나도 우리 애 건강하게 낳을 수 있을 것 같아. 내 걱정은 하지 말고 꼭 이 문제 해결하는 데에만 최선을 다해줘. 약속이야. 알겠지? 용기를 내. 남편의 협조를 요청한 저는 시어머니에게 뭔가 수상한 구석이 있다는 확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한 몸으로 봉사활동을 다니는 것이 힘들기는 했지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으니 그럭저럭 견딜 수가 있더군요. 그리고 마침내 남편과 저는 큰 성과를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을 써서 시어머니를 추적하고 핸드폰까지 확인을 한 결과 호스트바에서 일하는 남자 호스트에게 돈을 펑펑 써대며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제게 봉사활동을 맡겨놓고 대낮부터 불륜을 저지르는 것은 물론 기부한다고 받은 돈을 남자에게 모두 갖다 바치는 짓거리를 저질러대고 있음을 알게 됐죠. 남편의 협조로 증거들도 다 갖춰졌으니
이제 더 참을 이유가 없었는데 시모는 이를 모르고 저를 다시금 괴롭히려 들더군요. 어미야, 내가 지금 봉사활동 나와 있는데 여기 딱한 애들이 너무 많구나. 부모도 없이 고생하는 애들한테 맛있는 거라도 사 먹였으면 하는데 200만 원만 붙여주련? 어머님, 이번 달 생활비 이미 가져가 놓고서 또 이러시면 곤란해요. 얘, 불쌍한 애들 돕고 살아야지. 너 지금 시모한테 설마 반항하는 거니? 우리 영우 몰래 불륜 저지르고 다닌 거 다 까발려 줄까? 야, 이 미친 할망구야. 까발리고 싶으면 얼마든지 까발려봐. 나도 더는 못 참겠다. 너 정말 미친 거냐? 애 임신했다고 좋게 대접을 해줬더니 이게 미쳤네? 시모가 봉사활동을 나왔으면 격려는 못할 망정 이렇게 초를 쳐?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당신은 호빠로 봉사활동을 다녀? 호빠에 돈 쓰는 게 기분이? 너 그게 대체 무슨 소리냐? 호빠라니 그 무슨 해괴망측한 소리냔 말이다. 증거를 보고도 발뺌해 보시지. 미친 할망구야. 이거 당신이 모텔 들어가고 대낮부터 불륜 저지른 증거들이야. 송금 내용만 봐도 훤히 다 나오고 있지? 지금 시모를 협박해? 이러고도 네가 무사할 줄 아니? 너도 이럼 죽는 거다. 이미 남편한테 다 설명했고 도움 요청한 덕분에 알게 된 거야. 그동안 나 잘도 괴롭혀 왔었는데 이제 당신 그 못된 짓거리도 끝이야. 애미야, 미안하다. 이거 제발 좀 비밀로 해다오. 응? 너랑 영후만 입 다물면 충분히 가능하잖니. 영후 아비 한의원 운영하는데 지장도 생길 수가 있고, 그래도 나 덕에 도움받는 애들이 적잖이 있단 말이다. 건성으로 얼굴 도장만 찍으면서 알리바이나 만들던 주제에 뭔 헛소리셔? 그리고 이미 아버님한테 보냈으니까 나한테 빌어도 소용없어. 너 이 미친년,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당장 취소하고 실수였다고 말해. 안 그러면 네가 어떤 년인지 다 까발려 줄 거니까 빨리. 아, 글쎄 마음대로 하시라고. 너 내가 가만히 안 둘 거야. 경찰에 고소할 거라고. 이러한 일련의 사태를 일목요연하게 보고받은 아버님은 노발대발하시면서 시모를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현재 변호사를 끼고 이혼 소송을 진행 중인데 우연인 척 접근을 해왔었던 것부터 재산을 몰래 빼돌린 것이며 저를 착취하고 괴롭혔던 것이며 불륜까지도 얽혔으니 절대 가벼운 죄는 아니라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는데요. 그 죄의 대가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부잣집의 시모로 떵떵거리다가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알거지가 되었고 저에 대한 오해들은 모조리 풀렸으니 이것만으로도 만족스러운 기분이랍니다. 교활한 시모를 남편과 친구의 덕분에 쫓아낼 수 있었던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